혹시 오은영 박사의 뭐 금쪽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나요?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 제목이 뭐죠? 금, 금쪽 내 새끼. 금쪽 같은 내 새끼. 아. 금쪽 같은 데서 이렇게. 금쪽 같은 내 새끼예요? 제목이? 보고서는 한 번도 안 봐가지고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그걸 보신 분이 있으세요? 저는 자주 봐요. 아,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은영 박사가 가령 이 애들이 가령 뭐 백화점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뭐 전철라인이라든가 이런 데서 떼를 쓰는 경우가 많죠. 애들이 떼를 쓰면 막무가내식이 많죠. 그러면 오은영 박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과감하게 제압을 해라. 과감하게 안 된다고 그러든가 말로 안 되면은 행동으로 과감하게 제압을 해라. 그렇게 그런 떼쓰는 아이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혹시 들어보신 적이 네, 있나요? 들어봤죠. 그래요? 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요? 네,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막 근데 걔네들이 약간 이렇게 보통 애들보다 엄청 산만하고 막 고집이 너무 엄청 세니까 엄마가 감당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장소에서 학원이나 그런 백화점이나 이런 장소에서 막 그렇게 하면 엄마가 막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때 딱 제압을 해갖고 걔가 말 들을 때까지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고. 엄마가 아주 단호하게.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네, 절대 엄마가 가서 흔들리면 안 된다고. 엄마들은 막 마음 약해지잖아요. 창피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근데 그때 애들한테, 그러니까 그 애들은 이제 말귀를 알아들은 애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애들도 있죠. 요즘은 뭐, 한 3살만 돼도 사실은 뭐, 떼쓰는 애들 많죠. 요즘은 2살만 돼도 떼쓰나? 옛날에는 미운 5살이라 그랬잖아. 요즘은 미운 몇 살이라고 그러더라? 미운 3살인가? 미운 2살인가? 그것도 내려와요. 네, 그것도 내려와가지고, 이제 옛날엔 미운 5살 그런데 요즘은 미운 3살인가 그렇고, 5살은 때려 죽이고 싶은 5살이래. 미운 정도를 넘어서, 이거는 뭐 도저히 뭐 안 되니까 때려 죽이고 싶대, 차라리. 예, 그러니까 가령 2살 내지 5살 이 때를 쓰면은, 그러면 오은영 박사는 어떻게 해요? 왜 이러면 안 되는지 다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하나요? 설명을 하라고 해요. 하려고 해요. 네. 안 된다고. 단호하게. 그럼 설명을 하고 단호하게 제압을 하는 거예요? 네. 아니면은 설명을 설명회가 안 되면은 안 되는 거는 저 이런 몸으로서. 근데 그건 옛날에는 몸으로서 이래 하는 거. 요즘은 몸으로서 하는 거는 잘 안 보여주는 거라. 그래서 어쨌든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설명을 하고 이제 아예 안 제압을 하고. 그래요. 또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이 애완견도 애와같이 막 문 애완견이 있죠. 막 문다든가 막 이러죠. 응? 근데 거기 애완견을 어떻게 길들이냐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걔를 마구 두드려 팬 거예요. 발길도 하고. 걔가 이렇게, 지금 먹을 때가 아닌데 막 먹으려고 그러면은 막 확 두드려 패버리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발로 그냥 두드려 패버리는 거야. 발로 차버리는 거야. 그러면 걔가 막 깨갱하고 말 잘 들어. 예. 예. 그래서, 오은영 박사의 검쪽에서도 설명을 한다는 말은 저한테 안 하고, 애들을 과감하게 제압을 한다라고, 단호하게 말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뭐, 하던 김에 계속 이야기를 합시다. 사실 우리 부모들이 대부분은 이제 이 가운데로 앉아도 되겠네. 이제 이렇게 앉아도 되겠네. 이쪽도 있으니까. 그 사람은 이쪽으로 앉으세요. 그래야 제가 이렇게 하지. 균형이 맞아요. 균형이 그래 맞아요. 이쪽으로 좀 앉으세요. 그래야 이렇게 보고 하지. 이 많은 부모들이
이제 애들에게 지는 부모들이 많고 쩔쩔매는 요즘 그런 부모들이 사실은 더 많지요. 또 그렇지만은 진짜 많아. 그렇지 않는 부모들도 있죠. 그냥 공공장 쓰고 이건 두드리 패거나 막 이 윽박 지르고 그냥 어떻게 보면 힘으로 또는 어떤 이 부모란 권위로 그냥 막 억누르는 이런 경우도 있죠. 요즘은 저 못 봤어요 그런 거. 그런 부모 못 봤어요? 저희들에 좀 존대를 하고 어째서요 저째서요 제재하는 분. 그러면 이제 지는 부모들이 많네. 지는 부모들이. 예. 예.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봅시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뉴스 우리는 뭐 텔레비전이 없으면 뉴스가 없는데 유튜브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30대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다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엄마를 못 살게 굴고 맨날 엄마한테 돈 뜯어가지고 가고 또 자기한테도 술은 30대 초반 같은데 30년간을 자기를 어떻게 보면 학대 또는 폭력을 행사하고 뭐 아들한테 폭력 행사하니까 뭐 부인한테도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겠지요. 그게 이제 폭발해가지고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자,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경찰에 죽이고 경찰에 신고를 했대요, 자기가. 본인이 자수. 본인이 자기가 아버지를 죽였다고 신고를 했대요. 그래서 경찰이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30년간이나 자기가 폭력이나 학대에 시달렸고 엄마를 계속 못 살게 굴어서 그래서 욱해서 그런 일이 났다라고 그랬대요. 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그 개를 제압하는데 그 개를 제압하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뭐 요즘 개를 길들이는 그런 전문가들이 많지요. 그럼 뭐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하죠. 거기도 비슷하게 단호하게 하는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야, 걔한테 뭐 그 설명이고 뭐 또는 뭐 그런 게 어딨어. 발로 그대로 차뿌리고 그대로 손으로 폭력을 해뿌리면은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번 유튜브 봐요. 걔를 그대로 발로 차뿌려요. 그냥 사정없이 차요. 응? 사정없이 손으로 때려 뿌려요. 그거 학대 아니에요? 예, 그뭐 사실 요즘 세상에 개 학대는 여전해야지. 요새는 사람보다 개가 더 좋네. 그러니까 아니 자기 부모는 안 모시면서 개 모시는 거 보면은 자기 개한테 한 거 자기 부모한테 반만 해도 예, 세상에 어떻게 사회가 이 뭐가 막 혼란해도 참으로 혼란스러운 세상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은 힘 빠지면 걔한테 물려 죽을 거다. 걔가 도저히 싸워서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지. 그렇죠. 비실비실 거리면은 그러면 내가 저 새끼 가만히 안 둔다 아마 그럴 거예요 속으로. 실제로 걔한테 물려 죽은 사람 있잖아요. 아니 주인이 남이 아니라 주인이 물려 죽인 거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혼자 먹고 살 수가 없어서 그렇지. 내가 힘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힘이 있으면 봐라. 가만히 두나. 부모한테도 그런 자식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마음이 있던 차에 욱 해버리면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애들이든 누구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누군가가 누군가한테 어느든 행동으로 폭력으로 어떤 사람을 제압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은 언어폭력 또는 물리적 행동폭력뿐만 아니라 권위로 폭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옛날부터 예를 들면은 대통령이란 권위를 가지고 국회의원이 뭐 판검사니 뭐 또는 하여튼 뭐 이 고위 관료
또는 뭐 회사 사장, 회장이라고 하여튼 어떤 권위로서 사람을 제압하려고 하는 이런 경우, 또 집에서 폭력이 아니라 돈이랑 권력으로 마누라를 꼼짝 못하게 하는 이럴 수도 있어요. 자식들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뭐냐 하면은 돈이나 권력이나 또는 뭐 권위나 또 말이나 행동이나 그런 걸로 한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폭력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거기에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는 것을 폭력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예, 또 유튜브에 보면 그런 게 요즘은 참으로 유튜브로서 세상의 많은 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회사에 퇴직을 하면서 어쩌냐. 퇴직하면서 이제 사표를 내놓고는 상사를 무자비하게 두드려 패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이 회사에 붙어 있으려고 참았지. 내가 너한테 당한 스트레스하고 내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는데 내가 분풀이하고 간다고. 상사를 죽도록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상사가 어때? 이제 사표 내버리는데, 이제 자기 상사라는 권위로서 제압이 안 되는 거잖아, 이제. 응? 그래서 그 회사 그만두는 날, 그냥 자기 상사를 죽도록 두드려 패고 패는 이런 유튜브의 동영상도 있어요. 예, 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 자식도 부모로부터 납득할 수 없는 자기 생각, 납득이란 것은 자기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왜 너는 맞아야 되는 일을 이야기를 안 해주고 그냥 두드려 패든가, 그냥 막 언어적인 폭력을 하든가, 그냥 집에서 쫓아내든가, 또는 말을 하기는, 설명을 하기는 하는데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 아버지 지 생각이야. 나는 그게 맞지 않는데 자기 생각으로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 생각대로라고 하는 설명은 이건 역시 폭력인 거예요. 결국에는 내 생각이 맞다라고 강압하는 거잖아. 여기 말하니까 자꾸 고객이 자꾸 이리 들어가네. 이 조그만 찬밥이 되네.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명을 하더라도 납득될 수 있는 거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라고 애들은 자기 생각대로 되려고 때를 쓰는 거잖아. 그러면은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하는 것도 결국에는 자기 생각대로 되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 애를 제압하는 것도. 자기가 창피한 거잖아. 애는 자기가 창피한 줄 알면 애가 그러겠어? 애는 자기 창피한 거 몰라. 부모가 창피한 거잖아. 그럼 부모는 창피하고 싶지 않잖아. 그러니까 애를 그렇게 뚜리 잡는 거죠. 이쪽으로 오니까 눈이 갈 때가 어디 왜 그래요? 예? 왜 그래요? 뭐가요? 모자 썼는데 왜 점을 좀 보고 자, 눈치 빠르시다. 자꾸 더 이쁘지면 어떡해. 자, 어떻게 봐요? 맞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모가 자기 좋으려고 애를 두드리 잡는 거예요. 자기 편하려고, 자기가 불편해지지 않으려고, 이런 거잖아. 자, 그러니까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합당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그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생각으로 규정하는 그런 설명이면은 그러면 역시 언어 폭력일 뿐인 거예요. 그 또한 폭력이라는 것이 제압한다는 것이
말 안 돼 이런 것만 그런 게 안 그렇죠. 누르는 것만 그렇죠. 요즘은 그렇게 때리는 사람 없겠지. 꽉 잡고 안 놔주는 거지. 팔을 꼭 잡고 안 놔주는 거지. 아니면 입을 꽉 막아가지고 안 놔주는 거지. 이게 폭력이지. 그럼 뭐야? 옛날에는 뺨따구를 두드려 패고 막 두드려 팼지만은 요즘은 이제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신에 입을 막아버리든가 손을 꽉 잡아버리든가 어디 끌고 저 구석에 가서 꽉 잡고 있나든가 뭐 그러라는 거겠지. 응? 그러라는 거겠지. 자, 그래요.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아니라 나는 도대체 납득이 안 돼. 엄마 말이, 아빠 말이. 그런데 그걸 나한테 그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그럼 이것 또한 행동과 다를 바 없는 언어 폭력이라는 거예요. 언어 폭력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면 반드시 애들한테는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트라우마 또는 화가 되는 거예요. 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응? 내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참고 죽어주지. 아시, 내가 엄마 니보다, 아빠 너보다 내가 돈이 더 많고, 내가 힘이 더 세면은, 내가 이럴 경우에 거꾸로 내가 뚜디 패거나, 내가 꼼짝 못하게 하지. 이렇게 생각이 작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두고 보자. 너는 안 늙을 줄 알아? 늙으면 보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걔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두드려 맞다가 가만히 보니까 싸우면 내가 질 것 같으니까 거기 죽어 있지. 그게 아니라 오늘따라 저 새끼가 비실비실하다. 그러면 꽉 물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 그래서 주인인데 걔한테 물려주는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근데 맨날 그렇게 생각해. 걔 저거는 내 개고 절대 안 문다고. 나한테 꼼짝도 못 한다고.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다가 방심하면은 걔한테, 자기 개한테 물려 죽어요. 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그래서 이제 이 오은영 박사의 금쪽 같은 내 아들? 내 새끼?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것에서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은 설명해 줬다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단호하게, 말로 단호하게 안 된다라고 딱 자르고 막 억지로 때를 쓰면은, 그리고 행동도 과감하게 제압을 하라 라고 이렇게 하더라고. 어부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그 개를 다루는 것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야, 그거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다. 그건 심각한 문제다. 바로 그래서 지금 이 아버지를 죽였다라고 하는 30대 초반 그 사람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다. 자, 그러니까 애들은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반드시 설명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걔가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하면 가장 좋은데 그런 지혜가 없다 한다면은 어쨌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은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든 못하든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애 있잖아요. ADHD 애들은 감당 안 돼요. 그러니까 감당이 되든 안 되든 하여튼 그렇게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 하나도 귀에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도 최소한 눈으로 보이기는 하는 거예요. 말이 귀로는 안 들어가도 지금 엄마가 나한테 안 휴가져요. 엄마가 무슨 말을 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 눈으로 보이기는 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때 나한테 뭐라고 했느냐고, 또는 나이가 커가면서도 그런 경험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결국 엄마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자기한테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자기의 어떻게 보면 이해를 먼저 일어나게 하려고 했구나라는 것이 이해되면은 그렇게 폭발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애들이라고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애들도 표정으로, 느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 말의 느낌이 나한테 호의적인 거냐, 나한테 그런 거냐 알게 되는 거예요, 다. 자, 그래서 반드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자, 이런 장소에서 내가 그렇게 되면은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줘야 돼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자, 항상 설명을 해주고, 그래도 안 통하면은 단호하게 안 된다라고. 자, 안 되는 이유, 또 물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를 설명해 줬어요. 그런데 못 알아들어서 그렇게 된 일이에요. 그럼 그 사람의, 그 애의 경험에서는 그 당시 이해는 안 됐지만 엄마가 분명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했으라고 하는 것은 기억이 나게 되는 거예요. 왜? 보임이 있으니까. 보임이 있었으니까. 자, 그러면은 먼저 그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때 나한테 뭐라고 그랬을까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점점 이제 자기가 말귀를 알아들으면서, 아, 엄마가 이렇게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망관을 때렸었구나. 이게 이해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엄마나 아빠에 대한 미움이나 스트레스가 없게 돼요. 설사 그 앞에 못 알아들어가지고 스트레스가 됐다 하더라도 그걸 아는 순간 그럼 그 스트레스는 스트레스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폭발되지 않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겠죠. 그때 엄마가 막 나를 제압하고 안 된다고 단호히 그랬다는 생각은 일어나겠지만은 그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화가 되지 않으니 폭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아버지를 죽인다든가 뭐 엄마를 막 또는 엄마 아빠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러한 화라고 하는 것의 폭발이에요. 자, 그러니까 화가 되지 않으니 폭발이 있을 수가 없어서 그런 일이 나질 않아요. 자, 그래서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누구에게든 큰 자식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큰 자식이랑 똑같아요. 반드시 어떤 타당한 이유를 먼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야, 용돈 못 줘. 경제적인 지원을 이제 못 해줘. 라고 할 때는 반드시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주고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폭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에게는. 아니, 머리가 붉고 뭐 어려운 일이야? 상대방 생각까지 아니, 생각을 이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납득해,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해 주는 것 뿐이야. 상대방을 납득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내는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받아들이는 상대가 나 말하는 의미를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나는 충분히 그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그러면 할 수 없어. 물론 상대방을 모르니까 내가 상대방이 알아듣게끔을 못하는 것도 나의 문제점이지만은 예. 자, 그게 수준이 상대방이 못 알아듣더라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단호하게 하면 돼요. 못 알아들어서 그 당시는 폭력으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상대방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생각하면서 어째 보면 무시해버리는 거죠. 무시가 아니고 그래 이제는 그래 이해 안 가는 거 그냥 전에 그또 화를 내가지고 막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는 그 자체가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 사람의 그게 저 정도의 인식이 그냥 넘어가는 거죠. 어떻게 넘어? 어째 보면 무시해버리는 어떻게 거죠. 넘어가요? 무시해버려요? 무시라 하면 안 되는데 뭐 그래 네 경험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는 그래 내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전에 같으면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 이러면 안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경험이 그러니까는 그래 그리고 이제 그냥 분위기를 구태여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솔직해가지고 진짜 분위기를 베려버리는 거죠. 화가 나가지고 막 그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냥 그 분위기를 그대로 그냥 살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무시라 해야 되나 이해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또 상대방은
내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자기를 무시했다는 식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상대방은 소통이 안 되는 네. 소통 문제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상대방을 맞추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일단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응? 상대방은 그게 최선인가요? 이해를 하고 그러면 넘어가는 상대방을 게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꾸죠.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최선이에요. 뭐 화가 나가지고 막 같이 싸움을 뭐라고 감 소리가 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자, 그래서 그게 최선이에요. 이거 이해하고 그냥 이렇게 내비 자기 자신이 그게 내가 그러라는 이제 이거 뭔가를 이제 알게 되니까 그래 이게 지 본인이 경험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거니까 그때야 그 상대를 바꾸려고 안 하는 거죠. 예, 근데 바꾸려고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뭐 막 바꾸고 싶은데 바꾸지 않으려고 가령 무시한다 또는 참는다라는 무시는 상태가 되면은 아니고 그냥 이해를 하고 그래 이제 그래 뭐 이게 어차피 연기 현상인데 연기로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도 그 수준이니까 그것밖에 예, 못한다. 자 아니, 그게 무시예요. 무시예요. 그게 화예요. 근데 이해하고 나는 넘어간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분위기를 그냥 좀 아니요. 넘어가니까. 예, 자 봐요. 그게 무시가 아니고 화가 아니면은 예. 10번 했다가만 아니라 100번, 1000번, 10,000번을 해도 또 그냥 똑같이 또 하게 그러니까 이제 되는 거예요. 모든 이제 일을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번 또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연락. 원래 저 말이 없는 사람인데 이제 더 말이 없어지는 거죠. 원래 저 막 이런 논리력이 막 이렇게 뛰어나고 언변이 좋고 이런 생 같으면 엄청 할 건데 원래 언변도 없고 이거 뭐 상대방 설득도 못 하는데 이제 아예 그냥 뭐 지금 말 잘하는구만. 또 넘어가는 거죠. 그냥 그 분위기에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그냥 이런 식이죠. 자, 어쨌든 가령 아이고 이해하고 넘어가지 뭐 바뀌지도 않는데 뭐 그래 이해하고 넘어간다. 뭐 저 사람 그런 사람이니까 내 이해하고 넘어간다. 예, 자 그것도 화예요 화. 그것도 하고 하지 말라고 말리는 것도 하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최선은 자기에서 일어나는 대로만이 최선인 거예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을 또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라고 규정함도 아니에요. 규정하면은 그래 안 되는데 자 규정을 안 하는 대신에 그래 이제 그래 모든 게 다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어차피 연기고 니 경험 그게 규정이에요. 규정이에요. 경험 상태가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설명한다고 내 논리가 맞지를 그렇게 내 법이 내 법이라 하면 안 되지만 내 부처님 법 진짜 부처날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많은 거예요 그냥. 그럼 자연보살님은 네. 밥 먹을 때마다 아이고 뭐 밥이 맨날 그렇지 뭐.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아닌데. 그와 똑같아요. 사실은 밥은 맨날 똑같은 거 먹어도 맨날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먹었는데 이러면 벌써 규정이에요. 아까도 먹었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건 그 생각이고 지금 먹는 것은 입의 경험은 그런 거니까 요 경험에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요 경험에서. 아까도 먹었는데라는 생각 경험에서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도반이 있잖아요. 뭐 도반이라 이제 그럴 거는 아니고 같이 들어다니는 이제 항상 안부 전화를 해. 하는 것도 뭐 어디 갔다 오는데 내가 막 cepcep하게 가지고 내 좀 따라다녀. 내가 이래 나도 그 명령이라서 그러나 나 따라다니면 진짜 공부 좀 하자. 내가 이렇게 하는 거면 뭐 하여튼간 말귀가 안 맥혀. 그러면서 안부는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전에도 뭐 요 가자 저쩌다 이런 소리도 이제 안 하고 그래 이랬는데 또 어느 순간에 내가 또 툭 튀어나오는 거라 왜 또 그거 가지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렇게도 여전히 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습하다 생각하는 거죠. 자기 갔다 온 걸 왜 내가 그거 하나 식으로. 자 어쨌든 그 점을 한번 잘 점검을 해보세요. 그래서 갈대님 최선은 자기 자신의 점검이 최선이에요. 자 왜냐면은 남을 바꿀 수가 없어요. 남이 바뀌지가 않아요. 또 그 다음에 남이 바뀌는 것은 내가 바뀜으로써 남이 바뀌는 것이 그렇죠. 내가 바뀜으로써 남이 바뀌는 것이 나는 바뀜이 없고 남만 자꾸 바꾸라 그러면은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점검만이 다른 사람의 점검을 내가 말로서 해주는 건데 그건 결국 말은 그 귀로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 생각으로 규정돼 버릴 텐데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점검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저는 얼마나 당황스러웠던지요. 이제 아들이 모처럼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걔가 이제 아주 그 성격이 그냥 자기 논리에 안 맞으면은 막 나를 몰아붙여요. 그럼 내가 이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은 그런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요번에는 와서 또 잘할 때 또 뭐 사갖고 와서 그렇게 뭐 전동 칫솔인가 그 원치도 않는데 그걸 사갖고 와서 막 쓰라고 막 이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다 여자친구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갖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자친구 있어? 그게 있다는 거야. 아우 얘 듣던 좀 반가운 소리다 이랬어요. 근데 나는 이제 걔한테 딱 하나 걸리는 게 나랑 이렇게 의견이 안 맞으면 나를 막 몰아붙이니까 얘 아빠는 말 한마디도 안 해. 그러거나 말거나야. 근데 나는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게 얘가 여자친구랑 그렇게 해갖고 얘 몰아붙이면 여자친구가 떠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항상 그게 걱정인데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요번에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좀 괜찮은 것도 같고 그래서 이제 내가 너한테 하나 부탁이 있는데 그랬더니 딱 벌써 알고는 엄마 어떻게 하면 얘기하지 말고 막 이랬는데 그 얘기가 너무 하고 싶은 거야. 얘는 알고 내가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뭐 아니나 달라 불같이 화를 내고 뭐 그냥 아우 그러더니 엄마 만약에 나한테 결혼하라고 하면 여자를 소개시켜 주면서 얘기를 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나한테 조언을 하려면 돈을 내놓으라는 거야. 내가 너무 아니 부모가 너한테 무슨 얘기해도 돈을 내놔야 돼? 그랬더니 돈을 내놔야 된다는 거야. 너무 그 순간 너무 슬퍼지더라고. 그래서 아무 얘기를 못했어. 더 이상 말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얘는 어떻게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그래갖고 끝까지 자기 얘기하고는 갔어. 그래서 나도 이제 화도 나고 비참도 하고 근데 아니 어떻게 자기한테 부모가 얘기하는데 돈을 내놓고 얘기를 하라 그래요? 또 앞에 말은 빼먹고 또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하려면 조건을 달았잖아. 네. 그럼 조건은 빼고 그 이야기를 하면 어떡해? 아니 그래도 부모가 얘기도 못해요. 아니 그러니까 밥 먹으라 이런 얘기를 해도 되지. 밥 먹으라 뭐 이런 얘기 하면 되잖아. 잘 살아라 이런 얘기 하면 되잖아. 근데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셨어요? 아니 그 잔소리 하려고 하셨어요. 아니 그 여자친구한테 너 엄마한테 하듯이 이렇게 몰아붙이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얘기를 잠깐 했더니 이제 아내나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막 몰아붙이는데 아우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니까. 아니 그러니까는 얘기를 해도 되는데 어떻게 돈을 내놓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냐고 부모한테. 난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 하지 말라는 말이지. 그게 아니 뭐 돈을 내고 하라는 말이 아니라 아니, 돈 하지 내놓고- 말라는 말이지. 아니 나 돈 내놓고 얘기하려고요. 그래 맞아. 돈 내놓고 그럼 내 끝까지 잘했어, 들어봤더니 잘했어. 이 얘기를 그래, 하고 하세요. 싶더라고. 그러면 그렇게 해요, 그러면. 해봐요. 그렇게 해요. 돈 내라고 해봐요. 의사라고 좀 깎아달라. 돈을 깎아달라면서. 너 내가 얼마 내니까 몇번 낼 거야 이렇게 하고 그냥 어. 아주 말 그래, 꼼짝 한번 못하게 해보세요. 얘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가만히 있어봐. 이거 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어디 산으로 가가지고 또 다시 돌아가기가 힘드네. 자, 어쨌든 한번 돌아가 봅시다. 저 어디 뭐 하다가 이렇게 빠져서 그러니까 금쪽 같은. 예, 어쨌든 그거 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했든 그런 거예요. 물론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하는데 알아듣는다는 것은 무슨 일이 어떤 일이죠? 결국 애가 이해를 하면 알아듣는 거고 애가 이해를 못하면은 못 알아듣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면은 애가 이해를 하고 어떻게 이야기하면 애가 이해를 못하고
사실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애가 들어본 말이 있고 들어보지 못한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배운 글자가 있고 배우지 않는 글자가 있고. 자, 그러니까 배우지 않는 글자를 쓰면은 그러면 이해가 일어나기는 힘들겠지. 그러니까 애가 아는 말이나 글로 해줘야 그래도 이해가 될똥말똥한 건데 일단은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래줘야 되는 거지. 애하고 대화를 하면 당연히 애가 쓰는 말, 그 말로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 애는 모르는 저 한자나 뭐 대학교에 나오는 어디 그런 말로 가지고 설명하면은 뭐 이게 대화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애하고는 애의 말로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 나는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줬어. 응? 그러니까 이게 최선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이야. 응? 애가 어떻게 될 때까지 최선이 아니라. 응? 자,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가 막무가내야. 자, 그러면 단호하게 이제 그다음에는 안 돼. 그리고 이제 말과 행동으로 제압한다라고 하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항상 이러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할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래도 상대가 계속 오해가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응?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럼 어쩔 수 없으면 그렇게 되면 뭐 하나하나 똑같지 않느냐?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아요. 자기 자신은 욕심과 화의 상태가 아니고 괴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식한테 얻어맞아도 이제 그러한 경험이기 때문에 얻어맞아도 괴롭지 않아요, 나는. 응? 뭐 얻어맞으면 다 괴로운 줄 알아요? 얻어맞아도 자식한테 한 대 얻어맞아도 괴롭지 않아요. 자, 그런 삶이 되어져 가요. 이제 자식은 부모를 한 대 때리면 자기 마음이 더 편하겠어, 아무리 그래도. 응? 정말 이제 막가는 놈은 뭐 할 수 없는 건데, 그렇지만 걔는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언젠가는 반드시 스스로 괴롭게 되고, 스스로 괴롭게 되면은 알게 돼요. 응? 자, 어쨌든, 자, 내가 애한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선 애의 말로 타당한 이유를 이야기해주고, 그래도 안 통하면은, 그러면 과감한 말로. 그러면 내가 죽어주는 게 아니라, 애한테 죽어주는 게 아니라, 응? 자, 제압을 하는 거예요. 말이든 행동이든. 반드시 이렇게 되면은 애의 기억에는 가령 어느 폭력만 기억되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기 때문에 엄마가 뭔가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어. 그 당시 이해가 안 되면은, 그 당시 이해가 되면은, 납득이 되면은 그렇게 따르든가, 아니면 사실은 그렇지. 납득이 돼도 막무가내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나중에 부모를 탓하지 않아. 자기가 어리석었다라고 자기 자신을 나중에 탓하게 되지. 자, 최소한 부모를 탓하지는 않게 돼. 자, 그래서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못 알아들어도 나중에 기억이 뭔가 엄마나 아빠가 나한테 뭔가를 납득시키려고 하는 최선을 다한 그런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표정이나 이런 어떤 느껴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코 엄마나 아빠에 대한 트라우마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다 하나 더 나가서 그 정도만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설명을 했었다 하더라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부모가 자신의 견해를 가지고 애한테 설명을 했어. 그래서 애 보고 그래야 된대.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폭력이에요. 이것도 폭력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타당한 설명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애들은 그러면 이래도 이게 트라우마가 되고 화가 돼서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화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설명했다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는 이 언어 폭력이 이 행동 폭력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폭력일 수도 있어요. 가설할지. 훨씬 더 크게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모가 부모 생각으로 규정하면 안 돼요. 부모 생각으로 규정해서 부모 생각으로 이렇다라고 설명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설명은 사실은 애한테는 이 설명 자체가 폭력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역시 효과가 없어요. 똑같이 나중에 트라우마가 되고 화의 원인이 돼서 이제 부모가 돈 없고 힘 빠지면은 자식으로부터 버림을 받든가 또는 얻어맞을 수 있는 뭐 더 나가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옛날부터 자업자득이란 말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럼 부모가 지금 권사님 말씀 들어보면 대견해가 없이 얘기를 한다면은 도의 상태가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도의 상태는 기본적으로 점검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하지. 안 그러면 뭐하러 이런 공부해요? 아 지금이야 그렇지만은 애들 키웠을 때 그러니까 자, 그때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 그러니까 다 뭐예요? 사실은 다들 무지해서 서로 무지로 인해 가지고 세상의 불상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나 자식이나 다 그 무지로 인해 가지고 세상에 어떤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뭐 다툼이니 또 폭력이니 죽임이니라고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무지가 없으면 그런 일이 왜 일어나요? 자, 그래서 몰랐을 때야 어쩔 수 없지만은 이제 어떤 계기로 알게 됐어.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응?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아직 못 깨달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최소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최소한 내 생각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누누이 듣고 자, 이런 들림으로 인해서 자기 경험을 되돌아보니까 그건 맞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은 최소한 애한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엄마 생각으로는 그렇다라고 이렇게라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야 돼가 아니라 엄마 생각으로는 그렇고 가령 네 생각은 어떠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 너는 이렇게 하는 것이 네가 옳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자, 장난감 사달라고 때를 쓰면은 너는 이 장난감 사주면은 네가 행복할 거냐? 그래서 다시는 그러면 다른 장난감은 이제 사달라고 이제 때를 안 쓰겠네? 근데 요거 사주면 또 다음에 또 같이 오면은 또 다른 거 사달라고 때를 쓰고 다음에 또 때를 쓰고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은 생각해보자. 네가 내 엄마라면 네가 내 아빠라면 너는 어떨 것 같냐? 응? 자, 이렇게 3살짜리여도 자기 경험을 돌아볼 수 있게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최소한 그렇지. 자, 그럼 너 이제 이거 사주면은 얼마나 쓸 수 있을 것 같아? 얼마나 이제 다시 다른 장난감 안 사달라고 할 것 같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한 달이면 한 달마다 사주면 야, 너가 엄마 아빠 그냥 쫄딱 망해가지고 야, 그 거지 되면 너도 거지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그러면 얼마? 1년? 그래, 그럼 1년 쓰면 내가 사줄게. 그러면 이제 1년간은 다른 장난감 사달라고 하기 없기다. 라고 최소한 이렇게까지 이야기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어렵나요?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어렵죠. 어려서 엄청 어려웠지.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어려운 거야. 그냥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이렇게만 이야기하면은 그렇게 말이 그렇게 작용이 돼요. 근데 아예 그냥 내 생각대로 규정이 딱 돼버리니까 그렇게 말이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교사님 어려워요. 그거 쉬운 줄 알아요? 아니 그거는 뭐예요? 이미 자기 견해대로 규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야. 아니 어쩜 말을 할 때도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말도 안 나와요. 어쩌면 그런지 몰라요. 규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자, 규정 안 한다고 해도 자, 그러니까 어때야 돼요? 그러니까 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런 소리가 더 들려야 된다니까. 그런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애들이 말을 어떻게 배워? 계속 들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말이 나와요. 근데 그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응. 이것도 자각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듣는 것보다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실천하는 게 낫다고 하잖아요. 막상 자기가 억지로라도 돈 주고 한번 해보면은 또 반응이 오면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근데 듭니다. 걔는 이래요. 자기가 자기 논리가 아주 자기 논리 안 맞으면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상식이 서로 다른데 그랬더니 상식이 왜 다르냐 왜 다르냐고 그러는데 말을 잘 못했어 내가. 근데 밖에서 하고 집 근데 애들 말은 그러거든요. 엄마한테 그래 안 하면은 누구한테 가서 하냐 이러거든. 나는 왜 얘가 엄마가 제일 만만하다 이거야. 봐도 근데 엄마한테 와서 저는 풀다 갈등이 이야기 이거야. 들으니까 응. 그럼 논리에 맞다고 하면 다 인정하겠다는 거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돈 주고 한번 논리를 한 10만 원 주고 한 10만 그 논리가 뭐가 맞냐 한번 토론을 해보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데요. 그래요? 나도 우리 애가 돈 주면은 이야기하겠다 하면 돈 줄 것 같아. 쌓아놓고 한번 주고. 야, 그러니까 아까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령 내가 지금 그러면 이 장난감을 사주면은 그래 내가 1년 쓴다면은 1년간 다른 장난감 사달라지 않는다면은 그래야 이걸 뭐 사는 거지 매번 올 때마다 새로운 장난감 사내라 그러면 어떡하냐. 애들은 달도 모르고 연도 모르고. 자 어쨌든 말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어쨌든 자기가 그렇다는 그것이 문제는 중요한 게 정말 안 사달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트라우마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 원인이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이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저기 뭐 칼퇴님은 그러시겠네. 다와님은 그러시겠네. 돈 10만 원 줄 테니까 그 이제 아들이 그 다음에 와서는 엄마 이거 이제 그러면 내가 돈 10만 원 주니까 엄마 한 대 때릴까? 그럴 수도 있겠네. 반대가 되면은 자꾸 이제 자 그렇게 이제 되다 보면은 그러니까 내 10만 원 주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할게. 그럼 엄마 내 엄마 돈 10만 원 주고 엄마한테 두지 100개.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아직 깨달음이 없다고 해가지고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거잖아요. 아들은 상식으로 아니 상식이 왜 다르냐 그러지만은 사실은 자기 생각이 상식이라고 또 상식에 맞는 거라고 하는 그것도 자기 생각인 거잖아. 네, 그렇지. 자 그러면은 결정적으로 애가 상식에 맞지 않는 말, 자기 스스로가 생각해도 그렇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을 그렇다고 우길 때, 그때 나는 네 말이 정말 맞는 말인 줄 알고 내가 그러고 있었는데, 야, 그러면 네 말이 안 맞지 않냐? 이거 모순되지 않냐? 자, 그럴 때 한 번씩 그렇게 해주면 돼요. 나는 우리 아들 말이라고 해서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예? 끼워놓고 박살내는 거예요. 끼워놓고 박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으면은 사실 그렇게 말이 나오게 돼요. 말이 나오게 되고 눈으로 보이는 게 그러해요. 근데 내 생각대로 규정하니까 그런 것이 안 보이고 그 다음에 말이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님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규정함이 없으면은 그렇게 되어져요. 그렇게 하는 걸 다 배우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최소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고 그러면은 상대방 생각도 물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라고도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딱 내 생각대로 규정하지 않으면은 네가 그렇게 떼쓰고 그러면은 저 너하고 비슷한 애도 있는데 제가 너를 뭐라고 볼까? 응?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이런 말을 그래도 이제 이것도 안 통하면은 그러면 이제 해야 돼요. 이제 내가 할 만큼 다 했어. 응? 때 잡고 뭐 하루 종일 백화점에서 뭐 설명해주고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자, 어쨌든 가령 그 금쪽 같은 내 새끼라면 더욱더 이래야 되죠. 그래야 금쪽으로 계속 있지. 응? 그렇지 않고 그런 경험들로서 화가 쌓이고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나중에 폭발돼서
부모를 폭행하는 그런 폐륜화, 부모를 죽이는 그런 폐륜화가 되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금쪽이 같은 내 새끼가 그렇게 되면 어떡해? 응? 근데 사실 그런 것을 누가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응? 제가 물론 만들려고 만드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러한 무지로 인해서 그런 일이 초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내가 이게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니려면 최소한 그냥 이래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드네라고 응? 이렇게라도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내 생각대로라고 설명을 하면 또 언어폭력이 돼서 똑같은 결과가 초래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은영 박사의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그것을 누가 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요. 오은영 박사가 그렇게 할 리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혹시 그러하다면은, 그러면 그것은 참으로 문제 있는 프로그램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튜브에서 개를 갖다가 훈련시키면서 걔한테는 설명해도 뭐 같은 언어가 없으니까 설명해 줄 수는 없는 거니까 마구 그냥 주차 뿌리고 막 몽둥이로 때려 뿌리고 손으로 주먹으로 때려 뿌리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일견 말을 잘 듣는 것 같고 금방 효과가 좋은 것 같아도 그럼 언젠가 걔한테 물려 죽을 수도 있어요. 비실거리면은 걔한테 물릴 수도 있어요. 예. 자, 그와 같이 되는 것을 한번 다 같이 점검해 보자. 이것은 사실은 일상생활의 문제죠. 멀리 떠난 이론이 아니에요. 일상생활의 문제예요. 그런 방법들이 부모들이 신청을 하면서 자기 아이들한테 적용을 시키잖아요. 엄마들은 이러면 되겠지 하고 적용을 시키지만 사실 애마다 다 다른데 그렇게 적용을 함으로써 뭐 어떻든 효과를 보여줄 수도 있고 아무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지 해서 그전에도 마음 읽어주기 그랬구나 너 그런 거구나 그랬구나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그쵸 이러면 되는구나 했던 게 오히려 자녀들에게 너무나 이게 수용적이고 너무나 막 너 네 마음대로 이렇게 돼서 뭐 말로는 오은영이 뭐 애들 다 버렸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부모가 자기가 그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해서 그렇게 한 건데 남 탓을 이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그거 문제죠. 다 애들마다 다른데 그거를 무작정 적용시키는. 자, 그래서 뭐 솔루션이라는 말이 또 있다고 그러대요. 예. 뭐 오은영의 솔루션 그래요? 예. 예. 자, 솔루션이라는 것은 솔루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솔루션이라는 것은 자,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 저럴 때는 저렇게 하라. 이것은 솔루션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래서 진정한 솔루션은 뭔가 바로 부처님 말씀 같은 그러함이어야 진정한 솔루션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냐? 자, 이 세상에 괴로움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시죠. 유일한 길. 자, 그래서 솔루션, 결국엔 솔루션이라는 것이 오은영 박사가 얘기하는 솔루션은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라. 지금 주어진 사례에서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하라는 것은 바로 조금 전에 캐로님이 이야기했다시피 반드시 부작용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은 진정한 솔루션이 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뭐예요? 진정한 솔루션은 뭐죠? 어떤 것도 규정할 수 없음이라는 것이 근본적인 솔루션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이렇게 하라는 것은 벌써 규정이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은 그때만 적용되는 것 같은 거예요. 상황이 조금만 바꿔버려도 그럼 그것은 솔루션이 될 수가 없어요. 솔루션이 될 수 없다면 규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욕심과 화로작용이 되는 거예요. 왜? 그걸 가지고 적용함으로 해서 애를 결국 이렇게 만들려고 하거나 저렇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꼴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자신도 욕심 또는 화일 거고 애도 욕심 또는 화로작용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구체적으로 요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요렇게 말하세요. 그런 경우는 요렇게 하세요라는 것은 진정한 솔루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은 진정한 솔루션이 아니에요. 결국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규정할 수 있느냐? 결국 규정할 수 없음이야. 어? 자, 규정할 수 없음이라는 것, 이게 모두에게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고금, 동서, 자,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경우에 어떤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진정한 솔루션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러한 진정한 솔루션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이런 경우 이렇게 하고 말을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가령 말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또 그것도 뭐 부부 뭐 프로그램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부부에 그 말투 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대요. 또 누군가 또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말을 바뀌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특히 스트레스가 많이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로 부인이 많이 되는 거죠. 근데 남편의 말투가 이게 안 바뀌는 거야. 남편의 말투가. 아무리 불평을 하고 아무리 화를 내고 아무리 그래도 말투가 안 바뀌는 거야. 그 말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좀 당신 남편은 좀 말투 좀 고치세요. 말을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솔루션인가? 아니, 솔루션이 아니에요. 이게 솔루션이 아니에요. 이제 본인도 고치고 싶은데 안 되는 그렇기도 하고 고쳐본들 결국에는 무슨 문제예요? 말을 그 부부간에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서로 존댓말을 써라. 이게 하나의 솔루션이 서로 존댓말을 써라. 또는 말을 부드럽게 하라. 왜? 부드럽게 하는 언어 폭력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점잖은 척 하면서 이 규정하는 말 사람 미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좋은 상사 된다고 부드러운 말 쓰고 그러지. 이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게 차라리 그냥 차라리 나를 한 대 때리세요. 그냥. 자, 이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건 솔루션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말투를 바꾸세요. 어쩌세요. 저쩌세요. 남편 보고는 어떻게? 물론 와이프 보고는 그런 말을 그렇게 많이 알았으면 이제 알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의 진심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라고. 자, 이러면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저쪽에 말투 바꾸기도 어려워요. 또 말투 바꾼다고 해가지고 그 뉘앙스는 여전히 점잖은 말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는 거고 규정하는 거고. 이게 뭐가 달라? 결국에는 규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지. 그래서 어떤 그런 식의 솔루션은 진정한 솔루션이 아니에요. 자, 결국에는 이 세상의 진리라고 하는 것, 사실이라는 것은 누군가 이렇다고 규정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 생각대로라고 요 말 그대로라고 규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자각이 진정한 솔루션이에요. 그럼 항상 말로서 규정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로서 자기를 규정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상대방을 규정하지 않고 또 자기 생각으로 자기를 규정하지 않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괴로움은 없어요. 상대방 말이 어떠하더라도 괴로움이 없어요. 이게 진정한 솔루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솔루션은 사람들이 솔루션이라고 생각지를 못해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별로 통하지를 잘 안 해요. 그 가령 니까야라든가 이런 옛날 뭐죠 제침에 뭐라고 그러나 이 수파 니빠타 같은 이런 글들을 보면 사람들이 재미없어서 못 읽어요. 이 말로서 이게 뭔 솔루션이야? 오은영 박사같이 그렇게 좀 분명하게 다 규정해줘야 되지. 근데 그것은 진정한 솔루션이 아니고 사실 부처님의 그러함이 진정한 솔루션이라는 것을 몰라요. 어떤 부작용도 없는. 근데 저도 오은영 박사를 보진 않았지만 요즘 그 세대들이 이제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틀림없이 그분도 소통을 강조했을 거예요. 애들하고 이제 소통을 할 때 이제 소통이라는 게 규정이 없어야지 제대로 된 소통이 될 거잖아요. 꼭 그렇게 이야기했을지 어쨌든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면 좋고. 그런데 사실 그런 소통에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행이라고 이해, 우리 경험이 어떠함인가 이해가 필요한데 그런 것이 기반되어 있느냐 없느냐, 최소한 그렇다고 규정할 수 없다고 하는 무지의 자각이라는 것이 있어야 될 텐데 그거는 알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뭐 그러면 좋고 오은영 박사가 그러하면 좋고 그렇지 못하다면은 그런 점이 자각이 돼야만 어떻게 보면 진정한 솔루션이고 진정 금쪽이 같은 내 새끼가 될 수 있는 거죠. 금쪽 같은 내 새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점을 한번 다 자기의 일상 삶에서 꼭 내 새끼뿐만 아니고 내 남편 또는 내 배우자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누구와의 관계에 있었든 또는 자기와 자기의 관계에 있었어도 자기와 자식, 자기와 배우자, 자기와 세상 사람들, 자기와 자기 간에 모든 이 괴로움이 없는 자유라고 하는 삶이 되는 그러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 점을 한번 다 같이 점검해 보면서 자, 오늘 법담을 시작해 봅시다.